통일교 게이트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교 게이트 파장이 점차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예, 특검 제안했고 개혁신당이 또 추천하겠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 제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했고요. 예. 과연 통일교 특검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게 현실화 될까 사실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희찬? 대한민국에 이래서 소수 정당이 필요하구나. 아하. 정말. 개혁신당이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죠. 네. 뭐 통일교 관련된 연루된 의혹이 없으니까 국민의힘은요. 이 특검 추천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야당이 추천해야 되고 그렇지. 현 정부의 장관이 연루된 사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1야당 국민의힘이 특검 발족시키고 특검도 우리가 추천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공정성을 위해서 이거 우리도 손 뗄게. 그러면은 개혁신당 플러스 뭐 조국혁신당도 좋다. 그 민주당 성향이지만 네. 연루 안 된 사람들끼리 특검 추천해라. 그래서 이거 발본색원 하자. 뭐 거기에 국민의힘이나 뭐 미래통합당 전 의원, 보수정당 전 의원 연루돼 있어도 다 잡아가라. 우린 이미 잡아가지 않았느냐. 저희는 잡아간 사람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민주당도 잡아가라. 지금 전재수 장관은 일단 영장부터 치고 시작해야 돼요. 이 정도면 권성동 의원 잡아간 기준으로 보면. 네네. 그리고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이 3특검 발동시키고 이게 종료되면 종합특검 또 하겠다고 벼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특검이라는 건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때 원래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권력, 이 대통령이 구속까지 된 죽은 권력인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는 3개나 특검을 띄우면서 살아있는 권력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이 이건 특검 사안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특검 사안이 대체 뭡니까? 경찰이 아무리 TF를 만들어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기 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쓰라고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이 이제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럼요. 좋다. 이게 특검이 좀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 반대로 민주당의 우리 세영이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잘하신 게 이 목소리가 좀 특검이라는 죽었는데. 게 네. 아예 지금 갑자기 도가니탕이 아직 들 내려가가지고 도가니탕 탓이죠? 네. 그러게요. 국물 한 점 떠먹고 아직도 안 들어갔단 말이야. 열 번이나 먹었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네. 예전에 윤석열 정권 시절에 그 뻔히 나와 있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 당시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을 했죠. 그 외에도 이제 김건희 씨 뻔하게 디올백 같은 거 본 것도 사실상 못 본 척하고 그 권익위 자체도 이거 뭐 청탁 아니다라는 것까지 했을 때 저희가 특검을 발의했어요. 근데 끝까지 이제 안 받은 게 윤석열 정권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검찰이 한 몸이었잖아요. 윤석열 정권과. 왜냐? 검찰총장 그리고 오랫동안 검찰을 했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함께 갔던 게 그 당시에 검찰이어서 이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왜냐? 주가 조작은 뻔히 나와요. 계좌도 나와 있죠. 엑셀 파일도 있죠. 녹음 내역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무마시키고 심지어 콜검이라 불리는 그렇게 뭐 굴욕적인 일을 당하면서 검찰이 그 억지로 무마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출범한 게 이제 특검으로 발의가 된 거고 그게 연장이 딱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지금 나와 있는 건 이제 윤영호라는 분의 그 진술 말고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전재수 장관이라든가 정동영 장관의 말은 그 발언과 완전 대치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수사가 이제 경찰 국수본으로 넘어가서 이제 특별팀까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보고 만약에 정말 이 혐의에 있어서 지난번에 김건희 씨처럼 무마되고 하다 보면 그럼 특검 발족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고 지금 경찰 수사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그 추후에 좀 이제 만약에 미진하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이야기하는 건 좀 섣부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도 이 구속 결정이 될 때 진술과 통화밖에 없었었거든요. 아니요. 네, 돈을 받았다라는 사진이나 그 쇼핑백의 어떤 실물이나 증거가 드러난 건 아닌데 정황상 통화를 했고 또 갔다라는 진술과 이 한학자 총재로부터의 특별 보고가 있으니까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발부가 된 건데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제기되는 의혹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윤영호 본부장과 이명현 세계본부장인가 그 부회장인가요? 그 두 분과의 통화에서 지금 사실상 전재수 장관과 뭐 정동영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여러 인사들이 금품을 받았다고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권성동 의원과 마찬가지로 특별 보고와 통화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면 이것도 사실 수사 사안 그리고 특감 사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특검을 안 받을 수는 전 없다고 보는 게 마치 그 항소포기 국정조사처럼 이렇게 특검 통과시켜 놓고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검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은 발족시켜 놓되 어디까지를 수사범위로 정해 놓느냐 이게 사실 관건이라서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명분은 사실은 없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일단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윤영호 본부장의 부인이죠. 그 사람이 이제 회계 책임자였어요. 네. 그 사람이 직접 본인이 쇼핑백에 돈을 담아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뭐 이런 가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속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지금 뭐 증거나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뭐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아직은 주장이 배치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바와 다른 증거가 오히려 나왔거든요. 거기서 5월 27일인가 그때 여기 와가지고 600명 앞에서 뭐 강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전재수 장관은 당시에 무슨 천주교 행사에 갔던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좀 배치되는 거죠, 완벽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만약 증빙이 된다면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근데 된다면 관련한 수사도 잘 진척할 수도 있고 만약에 미진하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섣부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네. 경찰이 수사를 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경찰이 지금까지 뭐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한 이례적인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그러면 검찰이 맡아야 된다는 건데 검찰도 이제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별검사도 선택적 수사로 비판받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럼 누가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공수처도 사실 아닐 것이고 그러면 특검밖에 없거든요. 국회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상대방을 정치적 공세하기 위해서 특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을 공정하고 좀 깨끗하게 또 좀 균형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특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안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인가 뉴스에 윤영호 씨가 또 말을 바꿨어요. 네, 어떻게? 본인이 본 게 아니라 나도 어디서 들은 거다 이런 식으로. 아하. 예, 예. 그러니까 좀 더 살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네. 이 특검의 진술 조서에는 3명한테 본인이 직접 준 거는 나와요. 그게 전재수, 임종성 그리고 그 미래통합당의 전 의원 누구죠? 김모 의원, 김규환. 네, 셋 다 잡아가라 이거예요. 그 국민의힘 출신이지만 김규환 전 의원 전 커버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윤영호가 들었거나 본 게 이제 재판날 최종 공개되지 않은 뭐 15명 리스트 그 명단이 언론에 막 떠도는 거고 정동영, 나경원 두 사람은 금품수수는 자기가 확인한 바 없고 모른다라고 말했고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은 네. 자기가 직접 주는 걸 봤다, 직접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 진술이 나오고 그 조서에 사인까지 했어요. 조서에 사인한 진술 조서는 법정에서도 증거 효력을 가집니다. 사람이 동의하기만 하면. 그러면 적어도 윤영호가 들었다, 봤다 이거는 우리 임세현 현 부대변인 말처럼 논외로 치고 자기가 직접 줬다고 하고 명백한 증거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은 수사를 아주 빡세게 해야죠. 그런데 그 대상 중에 임종성, 김규환은 전 의원인데 전재수는 현 의원이고 현직 장관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이 감당하기 힘든 사이즈란 말이에요. 당연히 특검이 필요한 거고 오늘 아침 보도가 추가로 나왔는데 전재수 장관이 실제로 천정궁 오고 한학자 총재 만난 것에 대한 특별 보고가 문건이 또 있대요. 아하. 그 금품 줬다는 날 전에도 또 만났다는 내용들이 다 보고가 있대요. 근데 그 보고는 한참 전에 2018년 19년에 작성된 보고예요. 윤영호가 지금 거짓말을 하려고 지금 그 보고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게 권성동 의원 때도 이런 과거에 쓰여진 메모나 보고들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뭐 민주당에서 뭐 이 차명폰으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니 안 했니 이건 사후적인 거예요. 사후적으로 자기 조사 관련해서 뭘 알아보려고 한 거고 사전에 드러난 정황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더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특검을 아무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요 정도는 특검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특검을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겁니다. 이르다. 예, 지금 수사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리고 주장은 완전히 다르고 그러면은 일단은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뭐 여야 막론, 지휘 고하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라고 지시한 만큼
철저한 수사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친명계와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전재수 장관 손절하는 분위기. 어제 발언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근데 시기가 그 일부 공직자의 일탈이 전재수를 딱 말하는 것 같잖아요. 너무 공교롭게도 아니라고 하지만 타이밍이 그러면 국민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예, 사표를 내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시장 선거도 흔들리고 막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짜증이 되게 많이 나는 상황일 텐데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에 비해서 6%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6%면은 되게 많이 떨어진 거고 네. 사실은 지난주가 그 12.3 비상계엄 1주년이었고 민주당이 강력을 총공세 퍼부어서 2주에 한 번 하는 MBS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MBS는 사실 지난주가 반영된 거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1, 2, 3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한 주 만에 통일교 게이트로 6%가 떨어진 거예요. 그 일주일에 6% 떨어진 거는 진짜 기록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편인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전재수를 손절해서라도 빨리 정리해야지 이거 우리가 지키고 오래갈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꼬리 자르기로 이 사건 때문에 이 꼬리 자르기에 대한 이 사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아니 근데 꼬리를 자르기에는 너무 좀 이게 의혹이 커지고 있고 확장이 되고 있다. 네. 지금 뭐 강선우 의원 말까지 나오고 애초부터 정진상 비서실장 얘기 나왔고 아하.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과 이모 부회장 그 통일교회 간부죠. 그 두 사람의 통화관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연락이 왔다. 라고 얘기를 한 녹취가 지금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모 부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정진상 측한테 연락해 볼게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정진상 비서실장 한번 제 연락처 알아가지고 연락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진상 측한테 연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진상 측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측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친분이 있었던 거지. 그 단편적인 통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게 그냥 윤영호 본부장과 전재수 장관이 그냥 금품을 오갔던 그 단건 사건이 아니라 이 정권과 조금 이 민주당과 전반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민주당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게 이 소위 말하면 제가 뭐 사입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죄송합니다. 진짜 독실하게 믿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종교들이 사방팔방 여야 막론 뭐 정치권 뭐 연예계 다 손을 이래저래 뻗친다고 들었어요. 네. 그 제가 어느 순간 한번 딱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예비 후보 때 캠프를 한번 차려 놓잖아요. 네. 되게 저한테 우호적인 팬이라고 하시면서 여성 한 4분이 오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야. 근데 우리 옆에 있는 같이 저 도와주신 분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뜨게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약간 알고 보니까 약간 전도하러 갔구나. 뭐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2단. 약간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종교에 계신 분들이어서 이런 분들이 뭐 습관인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뭐 정치적인 결탁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뭐 제가 뭐라고 예비 후보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컷오프도 됐고 근데 이런 데까지 찾아와서 하는 거 보면 그냥 여야 뭐 막론하고 이렇게 막 손을 뻗치고 아닌 척하면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걸 통일교를 이게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이게 뭐 만약에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든 뭐 우리 민주당도 연결이 돼서 뭔가 금품이나 이런 거래가 있었다면 이거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은 얘기만 나오고 있는 단계고 그게 뭐 150명이 막 얘기가 나옵니다. 뭐 여야 접촉한 해가지고. 연수가 말만 나오는 사람들만. 그래서 일단은 좀 수사를 좀 지켜보자라는 뭐 입장이고 정말로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전재수 장관이든 뭐 누구든 할 것 없이 금품을 받았거나 그런 불법적인 거래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고 뭐 구속이든 뭐든 다 해야죠. 부대변인 어저께 혹시 맥주 드셨어요? 아니요. 엊그저께는 왜요? 드셨죠? 엊그저께까지 왜 갑니까? 맥주 드셨을 때 혹시 밍숭맹숭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 물을 타서 그렇습니다. 아하.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물을 타니까 그때 야. 맥주 맛이 물을 탄 소주를 밍숭맹숭한 맛인 탔어. 겁니다. 소맥 먹었어. 소맥. 나는 그냥 소맥 이거 먹었어. 물 안 방금 탔어. 이기인이 특검인 줄 알았어요. 소맥 먹었어. 기 잘하네. 제가 필살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필살기. 뭐야? 야, 장해찬 필살기 너무 야, 기대됩니다. 부원장 예. 됐더니 필살기까지 갖고 왔어. 좋습니다. 프라다 전재수 필살기. 장관이 좋아하는 까르띠에 전재수 장관의 가르띠에
예. 제가 시계 모델명은 모르지만 예. 까르띠에와 불가리라는 구체적인 모델이 특정되고 음. 아 나도 까르띠에가 하나 있는데 어허. 몇 년 만에 차고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제가 10년 전에 산 거거든요. 비싸 보이네요. 네. 준비하고 왔구나. 이런 식으로 예. 구체적인 제품명이 특정되는 경우는 아, 좋다. 거의 빼박입니다. 어허. 이런 뇌물 수사에서. 반클리프처럼 네네. 그치? 네, 뭐 반클리프 지금 그래가지고 그라프. 수사받고 있잖아요. 예. 구속된 상태로. 예. 그럼 전재수도 똑같이 구속된 상태로 수사받으라 이거예요. 물품이 똑같이 나왔잖아. 가자 이거예요. 똑같이.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수사해야 되는데 경찰이 의지가 있으면 오늘이라도 까르띠에 코리아랑 불가리 코리아 들어가면 돼요. 어허. 맞아요. 구매 내역 가져와라. 어. 윤용호 너 이거 언제 샀냐? 어. 줄 때 사서 줬을 거 아니에요. 직접 그렇지. 사든 누구를 가든. 그렇지. 그럼 아시겠지만 명품은 구매 내역이 다 남아요. 아, 중고로 샀을 수도 있지. 네, 그러면 그 진술을 받든가. 짝퉁일 수도 있고. 당근. 구매에 대한 이 진술을 받아야 되고 예. 전재수 장관이 네. 나는 시계 안 찬다라고 짜치는 변명을 했는데 예. 그걸 자기가 누구한테 줬을 수도 있고 이게 여성용 시계인지 남성용 시계인지도 모르는 모르고 거지. 시계는 예로부터 황금성이 되게 좋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거를 중고로 내놓으면 거의 새값에 팔리고 더 비싸게 팔리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값이 새값보다. 오르니까. 네. 예. 그러니까 내가 30살부터 시계 안 찬다는 변명은 뭐 어쩌라고 해요. 네. 예, 그건 뭐 어쩌라고. 그 네. 시계를 어떻게 했는지 선물로 줬는지 황금성 있게 갖다 팔아 먹었는지는 모르는 거고 음. 이 브랜드까지 나왔는데 이게 거짓말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하. 그리고 이건 특정도 되게 쉽고 지금 만약에 시간을 끌잖아요. 네. 그러면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네. 아, 전재수가 좋아하는 까르띠에 게임. 와, 진짜 오늘 뭐 아주 맘먹고 왔구만 오늘 그냥. 저까지 차고. 제가 장해찬 저 원래 안 차거든. 더 비싼 거 차지. 그러니까 네, 그 원래 더 비싼 거 타겟으로 저거 차고 왔어. 아주 타고 온 거지. 그냥. 예. 저 표정 봐라 저거. 방송을 위해서 아주 아주 야무진 표정 저거 봐봐. 굉장히 이제 전재수가 구체적인 좋아하는 까르띠에. 야, 요거는 추천 그 의혹이 있는데 제 거는 이제 탱크라고 되게 아이코닉하지만 까르띠에서 되게 비싼 모델은 아니고요. 얼마인데요? 이거는 제가 살 때 10년 전에는 한 400만 원대요. 아, 지금은 이건 단종된 모델이고 네. 비슷한 모델은 좀 더 비싸 올랐죠. 근데 아마 산토스라고 남자들이 시계가 많이 차는 없어. 라인이 있거든요. 까르띠에서 그건 다 1,000만 원 이상이에요. 다 시계 있으시. 그런 거지 않을까. 아하. 그리고 불가리는 여러분이 보석 브랜드로만 알고 있지만 그 유명한 이서진 씨가 불가리 앰버서더로 항상 모든 예능이나 이런데 불가리만 차고 나오세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굉장히 고가의 시계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이나 아마 구매 시기가 곧 나올 겁니다. 어제 경찰이 구치소 가서 윤영호 진술했는데 이거 안 물어봤으면 경찰 다 직무유기야. 아하. 모델 뭐냐? 어. 언제 샀냐? 어. 어느 매장에서 샀냐? 어. 요것만 물어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요거 만약에 안 물어봤으면 직무유기고 지금 모든 사회부 기자들이 어제 그 구치소에 조사관 경찰한테 그거 물어봤어요? 그것만 지금 눈에 불 켜고 취재하고 있을 거예요. 어허. 이거 안 물어보면은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 하면서 시간 끄는 겁니다. 구매 내역은 조작 안 됩니까? 아 조작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뭐 요거는 빼박을 수 있겠네요. 예. 역시 명품 전문가 장해찬. 네. 제 전문 분야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좋겠다 좋겠다. 시원합니다. 전재수가 좋아하는 그만해. 까르띠에 게임. 아, 좋다. 야. 그만해. 그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 어지러지하네. 갑자기. 내가 우리 집에 불가리가 없는 게 한이다 정말. 너무 싼 말이 같아. 옷과 시계 명품인데 이렇게. 내가 그런 고가품이 없으니까 뭐 디올도 갖고 올 수가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자기 당이 나간다 생각해봐. 쉽지 않다 이거 진짜. 여의도 바로- 이게 바로 여의도 연구원의 본장이다. 이러니까 하원기 멘붕 오는 거야. 예. 전대수가 좋아. 내가 아침에 이걸 차면서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어. 이거 여의도 너머에서 써먹어야지. 이러면서. 이거 차면서 전재수가 좋아하는 까르띠에 게임을 짠 거예요. 그럼요. 아이고. 개그 미리 짜잖아요. 우리 다 열심히 짭니다 또. 그러니까 장해찬 같은 사람 때문에 이게 개그맨이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지난주에는 임세훈 누나가 김건희 여사 김건희의 예찬 씨. 면회 안 가는 거. 예. 근데 되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긴 해. 그렇게 예뻐했는데 왜 면회를 한 번 안 가냐. 아, 그러니까 성대모사 하는 얘기. 아 성대모사 하는 거야? 진중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진중하게. 성대모사로 너무 웃겼고 이번에는 이제 까르띠에 시계로 웃겨버리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말한 모든 논평을 또 김건희 투로 한번 해볼까요? 준비한 거 있습니다. 뭐 다 짜와요. 요즘. 아니. 요즘 다 하지 짜와. 마, 하지 마.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받기가 너무 힘들어. 나는 무지성 까르띠에 게임으로 응대할 거야. 뭐라 해 그러면 또 할 거야.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세영이 누나의 개인기 한번 뭘 또 개인이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다. 뭐를? 뭐 준비한 거 없습니까? 아니. 넘어가. 예찬아 나는 불가리 별로 안 좋아해. 난 샤넬 좋아하고 반클리프 좋아한다. 나 내 취향을 아직 그렇게 몰라?
예찬 씨 섭섭하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전재수가 좋아하는 까르띠에 게임. 네. 나는 실물을 진짜 들고 왔어. 막장이다 실물을. 막장이야 진짜. 예. 이렇게 가도 돼? 실물 이렇게 들고 가도 와. 돼? 이렇게 가도 돼? 알겠습니다. 아이, 고위직 다 나름 다 알겠습니다. 고위직 아니십니까 예. 당에서. 좋습니다. 어? 나는 진짜 이런 게 개그 프로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이런 풍자를 사실은 예, 넌 너무 좋아. 코빅이 하고 개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걸 못하니까 개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 이런 거 보려고 여기 온 거야. 막 그래? 문재인, 김정은 분장해서 막 서로 악수하고 이런 그렇지. 개그 나으니까 망하는 어우. 거예요, 개콘이. 진짜 씨.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 프로 닭간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자, 조희정님께서 5,000원 보내주시면서 대한민국에 통일교 장관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네요라고 하시면서 이런 멘트 너무 좋잖아. 예. 자, 우리 그 0206님께서 장해찬이 당직 맡는다는 거는 나 주식 시작할 건데 뭐부터 하면 돼?랑 동격의 의미입니다. 포지션 청산의 타이밍이라는 거지라고 보내주셨고. 아우 그냥 댓글도 노잼이다. 악플도 좀 재밌게 달든가. 예. 아우 돈 아까워 저런 거에 슈퍼챗. 10,000원이나 써주셨어요. 핵노잼, 예. 핵노잼. 좀 재밌게 긁어봐요, 긁히게. 아이고야. 자, 묘재 연구원장님께서 예, 개혁신당은 스테판 커리 비싸면 전태풍이라도 섭외하자. 예. 이런 거 나오고 재밌네.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재밌네. 살아 있잖아. 이런 거 재밌네. 역시 내 필명을 쓸 자격이 있어 저거는. 좋다. 예. 장해찬 쇼 같아 오늘. 좋아요. 마이클님께서 3만 원 후원해 주시면서 이기인 총장님 밥상에 김치 좀 놔드리세요 하셨는데 저희가 김치가 준비가 안 돼서 미안합니다. 예. 자, 우리 조희정님께서 또 우선 장해찬 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부는 그렇게 바라던 종교 해산하시고 통일부 장관을 통일교 장관으로 임명하십시오라고 보내주셨고 파라나 공인님께서 이기인 총장님 그릇에 구멍 나겠어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우리 723님께서 세연이 누나는 쇼미에 못 나가겠다. 당황했을 때 말은 빨라지는데 말을 너무 더듬거리네. 귀여워 하시면서. 귀엽다고요? 예. 팬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네, 네, 뭐 더듬거릴 수도 있죠. 예. 여기서 이미지 관리 아주 더듬이를 이렇게 내려볼까 그러면? 예. 자, 우리 기대되는 또 묘재 연구원장님께서 세연 누나는 김건희보다 서영교 성대모사가 진국이지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하세요? 서영교도 가능합니까? 아니, 뭐 이런 거다 우리 튀어나오면 안 돼. 보여주세요. 서영교 의원 우리 장혜찬 쇼 나는 하잖아. 기세로 하는 거고. 나는 기세로 하는 거고 디테일이 없고 그거는. 아니 그리고 다 튀어나오면 안 돼 지금. 아니 너무 다 내 그 적절한 탤런트가 다 넣으면 안 됩니다. 네, 좋아요, 맞아요. 네. 개그맨들도 긴 거니까 개인기 좀. 한 번에 다 까면 안 돼. 긴 거니까죠. 예, 알겠습니다. 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서영교 의원의 만약 성대모사 어느 날 필요하다. 튀어나올 때가 있어. 장해찬님 막 갑자기 까불 때 튀어나올 맞아요. 수도 있어. 예, 필요할 때 꽥꽥거릴 때 튀어나올 수 있어. 필요할 때 나와야 재밌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 한 번 더 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까요. 이제 뭐 지금 수사 받는 사람이 장관직 그만뒀잖아요. 하긴 전재수 책임지고. 지금까지 이는 네, 다 감옥 책임지고. 갔어요. 예. 기다려보세요. 아니 감옥 갈 일 있으면 감옥 갈 건데 지금은 벌써 그러지 마시고 일단 본인이 책임지고 또 해수부와 이재명 정부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장관직을 내려놨으니까 일단 지켜보시라. 그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아주면 좋겠어요. 임세행은 따옴표. 전재수 감옥 갈 일 있으면 가야 된다. 이렇게. 자, 우리 제작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예. 조치를 죄를 하라. 졌으면 누구든 임세현도 죄 졌으면 감옥 가는 거고 장해찬도 죄 졌으면 감옥 가는 거고 막 주가 조작하고 이러면 감옥 가는 거지 혹시나 명품 그거 막 프라다 이럴 때 본인이 산 게 아니라 누가 청탁으로 줬다 그럼 감옥 가는 거지. 누나 그런 살벌한 이야기를 그렇게 마주보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회식도 했는데 이걸 누가 사줘요? 그러니까 만약이란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아니, 그런 그렇게 일을 저질렀으면 그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약간 좀 개념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청탁을 받았어, 내가 명품을 받든 시계를 받든 받았어, 그거를 어디에 공적인 자리에 차고 갈 수가 있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김건희. 그러니까 준 사람 앞에 차고 간다. 어. 준 사람 앞에 차고 아니, 간다.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뭐 예를 아니 들어서 근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브랜드 드러나는 옷을 거의 안 입어요.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비싼 거 입어도 브랜드나 로고가 거의 없거나 시계는 좋은 거 많이 차세요. 그 시계 김종인 좋은 거 많이 비대위원장이 네. 랑에운트 제네라고 맞아, 진짜 엄청 비싸고. 엄청 비싼 진짜 시계 비싼 거예요. 이름도 네. 못 들어보는 거다. 독일 시계 차시는 걸로 유명. 바쉐론이었나? 아닌가? 아니에요, 랑이었나? 랑에운트 랑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랑에운트 제네 차시고 그거는 본인이 산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차고 다니겠죠. 그분 워낙 재력이 있으시니까. 뭐. 아 근데 진짜 보면은 시계 같은 거는 좋은 거 차시는 분이 많아요. 많아요. 아예 브랜드를 몰라요. 아예. 어.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더라고. 뭐 저는 이런 거 몸에 차는 걸 시계 한번 싫어해가지고. 빠지면 아주 그냥 헤어 나오지 못하거든요. 네, 전재산 털어야죠. 그러니까. 예. 자, 어쨌든 전재수 의원이 전재산 터는 전재수. 장관이 지금 이제 근데 사표를 냈는데 저는
시계를 진짜 좋아하는데 네. 제 꿈이 나중에 성공해서 시계빵 하나 하는 건데 아, 시계빵이 목표다. 시계를 여러 개 놓고 이것도 진짜 몇 년 만에 찬 거거든요. 근데 제 케이스에 진열해 놓고 보고만 해도 좋아요. 막 날짜 맞추고 진열장이 있구나. 오토매틱이니까. 네. 네, 그 오토매틱들은 또 안 차면 멈추니까. 그렇지. 그걸 한 번씩 돌려주고 하는 게 되게 이번에 그 YG의 연예인 강승윤 씨도 시계 매니아라서 네. 나 혼자 산다 나왔는데 시계가 수십 개 있더라고요. 그걸 혼자 쪼이고 닦고 하는 게 자기한테 힐링인 거야. 그렇지. 전재수 장관도 시계는 안 차지만 네. 혼자 어디 이렇게 보면서 쪼이고 닦고 집에서 혼자 차보고 셀카 이렇게 탁 찍고 아우, 진짜. 어디 나갈 때는 안 차고 막 그러고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상한 거야. 모르는 거잖아요. 네, 상상한 말은 거야. 걸레까지 짠다 안 진짜. 찼다고 해서 안 받았다가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받았을 것이다. 라는 거고. 예, 그 받은 거는 분명히 제가 되니까 특검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전재수 이제 장관이 사표를 냈는데 바로 또 수리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요게 이제 곧바로 사표 수리가 되는 것은 이게 어찌 보면은 이 대통령실에서도 그래 빨리 너 그만두고 너 민주당 아닌 척해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아니요 네. 그런 거 아니고 보통은 장관 정도 되는 분이 네. 사표 수리하면 대부분 그냥 즉각 처리됩니다. 네, 기계적으로. 그렇게 빨리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니 그렇게 해요. 어떤 이유에 대해서 너가 사표를 내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를 이미 대충. 했잖아요. 논란이 있으니까 본인이 어쨌든 이 장관직을 수행하면 정부에 또 누가 되고 어쨌든 본인이 수사를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장관직을 받고 수사받으러 가면 어쨌든 경찰서든 어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헤드라인에 뭐 전재수 장관 뭐 나오면 그게 자체가 정부의 부담이 되고 특히 이 정부가 시작 이제 막 6개월밖에 안 된 정부에 엄청나게 누가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네. 그런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만두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너 그만 가 이게 아니라 뭐 근데 그러니까 예를 이게- 들어서 만약에 억울한 게 있으면 그 무고를 증빙해라. 장관직 내려놓고 이제 이런 의지인 거죠. 근데 정말 결백한 것 같으면 보통은 지키거든요. 딱. 근데 이거는 견적이 나온 거예요. 네. 아 이거 쉽지 않다. 이거 바로 6% 떨어지잖아요. 오늘 네. 한 번에 갤럽 제 별로 안 대통령실에 좋아하지만.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다. 아니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네. 이게 상의 안 하고 장관급이 사의 먼저 발표하고 뒤에 대통령실한테 전화했다는 걸 믿을 말이 안 만한 되죠.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믿을 수 없어. 대통령실 일해 보셨잖아요. 우리도 최고위원 하면서 대통령실이랑 일해봤고 그건 거의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건 어. 정치적인 어떤 맥락인 거고 아마 그 전화를 하고 상의를 많이 했겠죠.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사의를 표명해야 되냐, 뭐냐. 이 대통령실에서 나가서 네가 결백 증명하고 살아 돌아오든가 눕기치지 말라라는 사인이 안 떨어지면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혼자서 먼저 독단적으로 사표 쓴다는 경우가 저의 상식으로는 좀 성립이 잘 안 뭐 되는 일개 것 같아요. 행정관이라면 그게 말이 될 네, 텐데 장관인데 장관급의 인사를 사표 수리하는데 대통령과 사진을 그리고 그거는 상관없다고 장관이 말이 안 자기 되는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그럼 그렇지. 그럼. 네. 그리고 얼마나 이 정부에서 부산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전재수 장관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으면 해수부 이전한다고 하고 무슨 뭐 MMA 기업 그렇지. 바꾼다고 뭐 이사한다고 하는 그 전재수 장관이 저런 일에 휩싸였다면 아마 대통령도 되게 뼈아프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빨리 사실은 사표 수리한 거겠죠 뭐. 우리 임세훈 부대변인은 네. 정무적 감각이 있으니까 음. 이 전재수 이슈에 대해서 막 엄청 실드 치고 이러진 않잖아요. 지켜보자 정도잖아요. 지금 근데- 표정 자체가 지금 실드를 엄청 치고 있진 않아. 근데 네. 일부 민주당 패널들은 음. 이거 결백 소명하고 음. 뭐 부산시장 출마하려는 거다. 어차피 시장 출마해야 되니까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상하다. 그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시장 출마로 사퇴할 거면 네. 한 텀은 지켜주고 내보내야 돼요. 이렇게 상처 다 받는 그 상태에서 제일 진흙이 묻었을 때 내보내는 거는 그래서 김남국 비서관의 안산시장 출마도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한 템포 지켜주고 내보내면 아 이거 어차피 지선용이구나. 근데 한 템포 안 지켜주고 바로 꼬리 자르는 거는 이거 네가 알아서 살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해수부가 이제 막 이전 절차가 시작돼요. 음. 그러니까 해수부 장관을 한 달이라도 더 해야 그걸 광을 팔 수가 있어. 그러네. 근데 지금 누가 광파냐? 사실 해수부 이전은 전재수가 한 건데 박형준 시장이 자기 페이스북에 해수부 직원들 부산 이전 축하한다 막 관사 가서 막 안아주고 이런 사진만 올라오고 있어. 지금 근데 그거를 사실은 전재수가 현직이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 가서 막 챙겨보고 불편한 거 없어요. 어. 뭐 짜장면이라도 안 먹고 싶어요. 막 이래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다 못하게 됐잖아. 이건 지선 출마형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 갖다 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 어부질이네. 망했어. 아 그래. 망했어.
전재수 장관이 망했다고. 아니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입니다. 해수부 이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 지시에 하에. 근데 너무 그 추진했었던 주체인 전재수 장관이 저런 의혹이 휩싸여 버리면 그 안타깝죠. 공이 사실 그렇지. 현직 시장인 박형준 시장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게- 또 정치적으로 갖고 갈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내 공이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 당장 상대편은 통일교랑 금품수수 받았다는데. 이게 민주당 패널들도 보면 국힘도 마찬가지지만 세연이 누나 정도 스탠스가 뭘 아는 분인 거예요. 근데 닭간다에도 나와서 이거는 시장 출마할 거다. 누가 어차피 그랬죠? 시장 나갈 거다. 막 이런 이야기하면 뭐 누가 내가 누구를 막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민주당 패널들이 몇 있어. 그러면 알고 말하든 모르고 말하든 와 정치를 저렇게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저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 이게 오히려 민주당한테 독이 안 되는데. 도움이 안 그러니까 되죠. 이게 실드라는 것도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이거 부산시장 출마 절대 못해요. 아하. 네. 그리고 벌써 부산은 제가 제 지역이 있으니까 고향이니까 잘 알잖아요. 네. 원래 전재수 의원이랑 지난 국회 때 최인호 의원, 박재호 의원이 3명이 부산의 현역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최인호는 이 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전재수, 박재호가 커플이에요. 근데 박재호 의원이 이번에 남구에서 박수영 의원한테 지고 네. 약간 정계 은퇴식으로 지역도 내려놓고 거의 활동을 안 하다가 이거 불거지고 이제 활동 재개하고 있어요. 아하. 이건 뭐냐? 아하. 그 둘이 되게 친해요. 전재수 의원이랑은. 네. 그 전재수가 못 나오게 되면 박재호라도 나서서 수습해야 된다라는 어떤 상황이 지금 펼쳐져 버린 거예요. 아하. 그 지역 정석까지. 그쪽 분위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네. 예. 부산 출신의 또 부산 우리, 쪽에 또 지역이니까 출마자이기도 그렇지. 하고 여러 연구자니까. 정보가 많지. 그러면 지금 그 해수부 장관의 사표가 바로 수리가 됐으면은 지금 해수부 장관의 자리는 공석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공석에 대해서는 바로 또 누가 임명을 합니까? 지금 이게 장관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네. 이제 이게 인사추천위원회도 열릴 것이고 네. 거기서 이제 살펴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검증 절차가 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청문회. 아니 검증. 아. 나름 자체적인 검증이 또 시간이 그래요? 걸려요. 근데 빠르게 한다 하더라도 한 달? 아무리 빨라야 3주 정도. 그렇구나. 예, 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조희정님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사표 수리도 현지 누나가 하나요?라고 하셨는데 예. 요거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임명권자가 하시죠. 네, 대통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강선우한테는 물러나라는 전화를 아니, 어디까지 그 김현지 얘기를 실장이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재수 장관도 혹시 김현지 실장이랑 나중에, 나중에 궁금해지지. 나중에 이제 정권이 궁금해진다는 나도 거지. 궁금해. 정권이 지나고 나서 강훈식 실장께서 혹시 전재수 장관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통화를 하거나 이 국면에 네. 그게 한 번이라도 좀 드러난다? 그럼 진짜 또 근데 이게 정부에서 경찰이 또 수사하면 그런 거 나가지 못 마요, 박히는데 너무. 네. 어디까지 특검이 수사하면 통화 내역 떼보고 거기까지 확장될 수 있어요. 아하. 특검은 다 하니까. 아하. 아마도 이제 강훈식 실장이랑 근데 공통점이 함께 있습니다. 얘기를 했겠죠. 강선우 장관 낭마자도 네. 에르메스 스카프 에오가로 유명하거든요. 누가? 스카프 에오인데 네. 진짜 다 에르메스예요. 나와 하고 다니는 모든 강선우 장관 스카프가. 지명자도 아마 그리고 그 까르띠에 시계 시계 종류별로 가지고 좋아했죠. 있어요. 맞아요. 종류별로. 어떻게 다 알아 그거를 잡? 그거는 되게 뭐야, 그런 게? 온라인에서 유명한데 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강선우 장관 지명자가 지금 현재 의원이죠. 공식 석상에서 차고 나왔던 까르띠에만 한 2개인가 3개인가 돼요. 아하. 좋아 하나 네. 보지. 근데 이번에 오늘 아침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네. 그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 뭐 스테판 커리나 해외 명사 연결할 때 통일교 측에서 어프로치 되는 사람은 강선우랑 조율해라. 강선우 어. 의원 이랬다는 연락해볼게요.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오. 뭐 그렇다고 그 까르띠에나 에르메스랑 연관이 있다는 건 아닌데 네. 그냥 그런 공통점이 있고 그런 기사가 났다고요. 아하. 연관이 있네. 아니 명품으로 가가지고 되게 아, 이렇게 풀어줘? 되게 민주당에 보면 참 재수없겠다. 아니 나는. 아니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런 거 연구하나 보네. 아니 그러니까 연구원이니까 이렇게 똑똑하게 말하지. 연구원 이런 거 명품 연구하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진짜. 뭐 아 근데 저는 그냥 공교로운 우연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통일교에 지금 추가로 계속되는 녹취에 강선우 의원도 등장을 해요. 근데 강선우 의원은 에르메스 스카프 매니아고 공석에서 여러 개의 까르띠에만 한 3개일 거예요. 2개인가 돌려차고 나왔다. 아 참 재밌는 우연이다. 전재수 장관도 까르띠에 이야기가 나오던데 아 그냥 참 재밌는 우연이구나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도 이런 거 뭐 프라다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나 보지. 저는 통일교랑 본인 돈으로 접촉한 적이 샀겠지.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 돈으로 샀으니까 이렇게 막 하고 다녔겠죠. 나는 그럴 그게 수 뭔지도 있죠. 모르지만.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맞아. 네, 그냥 난 우연이라고. 몰라 그런 거. 재밌는 우연의 일치다. 네. 내가 민주당이었으면 당장 와서 때렸다 내가. 너 이따 옥상으로 따라와. 야, 너 이따 옥상 따라와. 얼마나 그냥 꿀밤한테 먹이고 싶을까. 진짜 누나 성격 좋아요. 네. 제가 아마 여의도 최고 명품 전문가로서 네. 네, 이뭐 이게
날카로운 아니 시선으로 그냥 감별사 해 보고 명품 있습니다. 감별사. 나 그래서 장래희망이- 뭐가 진짜 디올인지 뭐가 진짜 장래희망이 반클리프인지 은퇴하고 뭐가 진짜 시계방 하는 그라프인지 거라니까. 그런 거 해 이렇게 안 해서 네. 보고 진품 명품 하면 되겠네 진품 명품. 우리 세연이 누나랑 우리 장혜찬은 닭간다를 통해서 두 사람은 친해지게 됐다라는 거. 얼마 전에 회식도 했습니다. 예. 알려드립니다. 나는 원래 알던 사이인 줄 알았어. 예, 엄청 여기 와서 알았죠. 예, 그렇죠. 자 어제였죠.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주일 내에 아마 이분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사실 한 4시쯤에 최후변론에서 뭔가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별 이야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과연 민주당 정치인의 실명이 나올 것인가 거론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지만 사실 별다른 폭로는 없었고 근데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본인의 혐의가 가중된다는 것을 좀 꺼린 걸까요? 일단 이름은 안 나왔어요. 실명거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윤 본부장이 뭐 어제 이제 최후 변론에서 말은 안 했지만 네. 사실 이제 여의도 정가에는 15명의 리스트가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15명입니까? 네. 근데 제가 장담컨대 더 있을 겁니다. 더 얘기해 주면 안 돼요. 15명 먼저 받았으면. 근데 이제 이게 이 법적 어떤 이게 허위 어떤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되면 예, 아니죠. 제가 예. 지금도 국민의힘 뭐 의원님으로부터 지금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그래요?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15명의 국힘 쪽도 있습니까? 아 국민의힘도 있죠. 제가 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통일교에서 이미 뭐 보도가 됐지만 네. 한일 해저 터널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 이 민원이라는 거잖아요. 수건 사업.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과거 국회 있을 때 국토교통에서 제가 오래 일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떤 해저 터널 사업이 있었냐면 목포하고 제주도를 잇는 그런 해저 터널 사업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게 진척이 됐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해저 터널을 구축하려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한 30명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니까 해양, 해수위원 거기 국회의원들 또 뭐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하고 일본이기 때문에 한일 의원연맹 의원들도 뭐 그래도 한 20명 있겠죠. 거기 그리고 이제 부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지역 정치인들 뭐 경남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후보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뭐 한 5, 60명은 좋게 되는 것 같아요. 5, 60명. 네. 근데 이게 국회의원 한 명이 뭐 동의한다고 추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다면 지금까지의 통일교의 어떤 로비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전방위적으로 저는 다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야말로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특검하자라고 하는데 뭐 저희 민주당도 뭐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의도 정가는 이미 15명의 리스트는 쫙 나와 있다. 네. 김성열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엄청 게이트가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로 좀 번지고 있잖아요. 게이트죠. 네. 네, 게이트예요. 사실은 통일교만의 일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여러 종교단체 이번 기회에 어떠한 단체로부터 이렇게 정치 자금을 후원받고 불법 금품 수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다 잡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통일교 건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좀 주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특검 지금 민중기 특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재수 장관에 대한 혐의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복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명품시계 2점을 받았다라고 이제 윤영호 본부장은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랬다면은 적어도 수사는 했어야죠. 예, 이 뇌물죄건 정치자금법이건 위반은 위반이니까 인지했으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네들 수사권이 없다는 핑계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저희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도 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 건만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개월간 덮어놨다가 이번에 법원에 가서 이제 진술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밝혀진 건데 그래서 지금 있는 특검으로는 이거 절대 파헤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우리 강 대변인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여야 정치인 가리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경찰이 맡기에는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특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이 지시하는 그런 내용에 훨씬 더 부합하게 성역 없이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겠습니다. 봐야 돼요? 특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네. 민주기 특검이 이제 곧 끝나니까요. 그리고 네네. 거기는 끝나자마자 지금 주가 조작 관련도 또 수사 받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걸 누가 덮었는지 지금 내부에서 취재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특검 내부에서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라고 올렸는데
누군지 모를 그 윗선이 막았다고 그래요. 또 그럼 그 윗선이 누군지도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윗선 모른 척 어떻게 수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검이 아니면 밝혀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는 그 지금 권성동 의원으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구속 이제 되어 있는 네.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 의원, 뭐 장관, 뭐 지금 이제 이름이 슬슬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국힘에서는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파야 된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뭐 좀 계속 좀 연루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일단 이번 특검이 상당히 정치적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석 최고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건 특검이 특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특검을 하다가 특검은 이제 전체적인 여러 가지를 자기네들이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이 들어선 건데 지금 특검을 하다 보니까 통일교가 그러니까 윤영호 그 통일교 본부장이 진술을 하기로는 예전에는 이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훨씬 더 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로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로 나온 거거든요. 그 시계 이름까지 예,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가, 뭐 불, 뭐 이렇게 2점을 받았고 뭐 수천억 원, 아니 수천, 예, 3천만 원. 예, 네. 3천만 원, 예. 그렇게 또 돈을 받았다. 이런 진술까지 사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후 변론에서 그러면 어떻게 좀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국무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종교단체가 있으면은 해산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대놓고 해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마당에 그러면 진술을 더 술술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정말 최후 변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그 본부장이 본인의 죄가 더 가중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해양 그 터널 관련해서 뇌물죄일 것 같다라는 이제 의혹이잖아요. 그럼 네.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가 한 15년입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2018년, 2020년 그때쯤에 이제 많이 줬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좀 만료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그 본부장 역시도 뇌물죄가 이제 성립이 되면 이제 본인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윤용호 전 통일교 본부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지금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어차피 뭐 구속은 확정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네. 이제 전 처음에 윤영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 통일교 해산시켜 이런 식으로 공격하니까 통일교에서 반격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단편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얘기가 하는데 나왔었죠. 예. 그거는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 날 이 얘기를 처음 시작을 했고 윤영호는 8월에 진술을 했어요 이미. 네, 이미 했죠. 그러니까 맞아요. 시간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윤영호가 8월에 이런 진술을 한 걸 알았다라고 하면 그걸 조용히 플리바게닝 형식으로 정리를 해야지 4달이나 지나가지고 뜬금없이 마이크에 대고 해산해라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이제 본인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걸 또 떠나서 이 통일교 내부를 들여다보면 윤영호가 지금 통일교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척졌잖아요. 네. 거기라도.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그 한학자 참 어머님이 그렇죠. 구속된 게 이분 때문에 구속된 그런데 거잖아요. 예. 사실 한학자보다 이 내부의 권력 다툼이 정연주라는 그 비서실장이 있잖아. 이분만 지금 구속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이 이 정연주 비서실장이 윤영호를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와서 키워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윤영호가 더 성장해가지고 정연주를 밟고 일어서서 그야말로 한학자 총재 신임을 받으면서 네.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을 대통령 당선인까지 만나면서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 통일교 자체가 넷째 아들 뭐 첫째 아들 한학자 총재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아들은 우리 이제 이 종교 사업보다는 그냥 비즈니스로 가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아들은 계속 이 종교 단체를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 아들과 한학자 총재가의 또 그 지도부 다툼이 권력 있죠. 다툼이 있고 네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윤영호가 이 또 양다리를 걸쳤다는 또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YTN 그 민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 양다리 걸쳤기 때문에 제대로 안 돼서 이건 안 이루어졌다 이런 말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영호가 굳이 통일교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어떤 폭로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단편적으로는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특검 수사에 대한 편향성, 좀 부당성 이것을 조금 부각시키면서 본인의 양형을 좀 줄이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리고 이제 이미 윤용호의 입과는 상관이 없이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 시작. 예, 이제는 본인이 더 이상 뭐 막을 수도 없고 더 판을 키울 수도 없고 본인도 가서 이제 또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권력형 비리가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성역 없이 수사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오늘 아침에 전재수 장관이 바로 사퇴를 해버렸어요. 예, 미국에서 돌아오는 그 즉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부담을 정권에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정권 부담 준다고 스스로 사퇴하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뇌물죄는 쌍벌죄입니다. 그래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처벌을 당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뇌물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디서 주었느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정황 증거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 원 현금으로 주고 뭐 까불 이런 정확한 명품 시계 브랜드도 되고 거기다가 얘기해도 돼요? 까르띠에 불가리. 아, 그래요? 예, 예. 까불이 좋아. 그럼요. 까불까불 되는 것 같아서. 뭘. 네. 까불까불 되는 지상파도 것 같아서 전화가 되는데 예. 아무튼 갑자기 지상파처럼 행동을 해요. 지상파 가고 싶나봐. 연습해야지.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예, 말씀하세요. 예, 아무튼 그런 명품시계 브랜드들도 정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언제 줬는지 어디서 만나서 줬는지까지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정확하죠. 예, 근데 그 왔다는 장소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전재수 장관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수사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퇴하고 제대로 수사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궁금한 게 변호사님 계시니까 네. 만약에 윤용호 본부장이 줬던 까르띠에 불가리가 짝퉁이면 어떻게 돼요? 저기요. 지상파 아니니까. 아, 민주당 물타기 장난 아니네요. 갑자기 주제를 갑자기? 짝퉁으로 가네. 아니 그래서 저기 어떻게 전재수 장관은 이제 사퇴를 했고 그러면 정동윤 장관은 어떻게 그렇죠. 할 제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네. 지금 정동윤 장관 제대로 입장이 못 난처해질 끝났다.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니에요. 네. 지금 거의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그 장관 2명에 게다가 국정원장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이트급의 비리로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당 사무실 압색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면 국무회의를 쳐들어가서 압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장관 둘에다가 국정원장 다 국무회의 멤버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빨리 엄정 수사를 해라라고 했고 이거 경찰 가지고는 못합니다. 경찰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왜 경찰 무시하세요? 아니,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금의 경찰은 상황엔 가지고는 이거를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특검 정도의 그런 어떤 특별한 하명을 받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성역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경찰이 하다 보면요, 이거는 네 부분, 이건 내 부분 이렇게 따지다 보면요 못해요 이거. 특검에게 그러라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특검 해가지고 이거 게이트급 비리 다 청산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힘도 지금 특검하자는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특검밖에는 사실 없을 것 같고 네네.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마치 이제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뭐 어떤 연루가 있어서 이런 문제로 이제 몰고 갔는데 처음에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특검 내부에서 밝혀진 것이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예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접촉을 하고 또 이렇게 금품을 주고 했던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밝혀지기 전까지 특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쉬했다라는 그게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그게 듭니다. 논란이죠. 사실 그걸 덮고 이제 와서 좀 논란이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수사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정말로 편파적인 거고요. 이게 특검이 하려고 했으면 특검을 제대로 저희가 믿을 수 있으려고 하면 특검이 아니 무슨 민주당 특검도 아니고요. 특검이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민주당의 비리가 있으면 그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무슨 경찰의 수사를 한다, 엄정한 수사를 뭐 지시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특검은 너무나 잘못됐다. 처음부터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정치 특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마지막까지 와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냥 뭐 여기는 누가 하고 여기는 누가 하고 이렇게 쪼개지는 수사 말고 특검이 한꺼번에 이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네, 진짜 게이트급 네, 비리 맞다. 저도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특검이 이제 좋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힘도 사실 이 지금 특검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떳떳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과거에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 내역 다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수사팀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그 검찰 수사팀이 그 증권사 그 통화 녹음 내용 내버려뒀잖아요. 그래도 이번 특검은 사건 번호라도 부여하고 조사 보고서라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도 24년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20 가지고 있다가 25년 2월에 중앙지검으로 또 이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저도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특검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천을 한 건 있지만 사실 많이 화가 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떳떳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민중기 특검도 이 검찰청 폐지한다고 하고 저번에 대장동 그 항소 포기하니까 그 안에서도 막 의견이 갈려가지고 항명하고 돌려보내달라고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검찰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또 특검이 또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검찰의 그런 문제 때문에 특검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특검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검사라는 집단들은 또 검사의 편을 드는 좀 그런 아이러니함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 특검을 하는 것이 이 게이트를 밝히는데 최선이라고 하면 저는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강성필 부대변인이 생각하는 최선이 뭘까요? 어떤 방법으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냥 경찰에 맡겨요? 아니 이 경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나 아니면은 뭐 개혁신당에서 다른 야당에서 약간 그 경찰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라고 한다고 하면 공수처? 예, 저는 공수처도 사실 조금 많이 특별감찰관? 오염됐다는. 어떻게 그래서 해야 돼, 그래? 그래서 방법은 특검도 방법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검하면은 뭐 예산이 많이 들고 뭐 그 인력도 검사도 인력 없는데 또 들어간다고 일개지청이 빠져나가다 이렇게 막 했으면서 네네. 또 이런 얘기 나올 때 곧바로 특검 얘기하는 것이 제가 맞는지. 근데 여튼 이건 밝혀지긴. 네, 밝혀져야 되는데 사실 특검하면은 국힘도 안전하진 않고 좀 나경원 의원 이름도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특검에 대해서 이제 네. 부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게 뭐 에너지가 많이 들고 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요. 이번에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개혁신당이나 저희가 뭐 경찰을 못 믿는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경찰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경찰에 수사할 때 보면 뭐 영장 청구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이게 다 분야가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싶고요. 특검이 열려야 그래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권력형 비리가 있을 때 다 조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해야죠. 국민의힘만 수사받는 게 아니라 그래 민주당 정권하에서 민주당도 이렇게 수사받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맞아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네. 확실히 민주당 쪽 의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힘 쪽은 한 번에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쪽으로 해가지고 최고의 권력자 쪽으로 뚫려버렸는데 민주당은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아마 통일교에서 좀 많이 들어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 보세요. 네. 이 전재수하고 정동영이 지금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현재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쵸. 이 15명의 맞아. 지금 리스트 중에 보면은 그 민주당이 몇 명일까? 그거만 좀 얘기해. 저는 그 15명은 다 민주당에 관련한 리스트예요. 아, 네, 그래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측만 네. 15명이라고. 아니, 몰랐어요. 아니 예. 그게 아니라 윤영호 본부장이 맞아요. 예. 그 진술한 내용에 네. 민주당 측 정치인 15명도 있다라고 했고 그거를 폭로하겠다로다 어제 입을 다물어버린 거예요. 아,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군요. 거는 예. 그 15명 중에서 사실 이 정동영 전재수보다 그때 당시 로비가 들어갔을 때 당시는 훨씬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정동영 전재수는 거기서 좀 리스트가 좀 아래 단계였어. 그때 이제 문정부 네. 문재인 네, 정권이었잖아요. 그때 정동영 쉽게 말해서 백수였어요. 그쵸.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네. 그리고 이제 전재수 의원이 아마 초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데 그게 이제 좀 정치적인 것도 있는데 결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장담합니다. 이건 제가 하나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통일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시설이라든가 경제력을 통해 가지고
이 로비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다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특검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꼭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게 우리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또 소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 전재수 장관 있잖아요. 사의 표명한 거 있잖아요. 오히려 출마 선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어차피 제가 알기로 3월 3일인가 4일인가 그때 저는 이제 사퇴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 3개월 더 빨리 사퇴한 거예요. 그럴 바에는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하고 하게 되면 본인이 빨리 이제 소명이 되면 오히려 저는 이제 부산시장 가는데 더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렇다면 정동영 장관은 사퇴 안 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정동영 장관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 입장문 들어보니까 뭐 본인 백수일 때 뭐 7명 친구와 함께 강원도 놀러 갔다가 그 천정궁 아래 뭐 커피숍에서 윤용호 씨하고 10분 정도 대화했고 그 이후로는 뭐 만난 적도 없고 뭐 한학자 만난 적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뭐 일단은 뭐 안 받았다고 뭐 무조건 정치인이 얘기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우리가 다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권성동 의원 사례 보면 그 통일교가 이 비중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건넬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안 해요. 나름대로 본인들도 다 장부 만들어 놓고 자료 남겼겠죠. 자료 남기거든요. 저는 그거 다 찍었다고 네, 봅니다. 예. 그렇기 거기 때문에. 거기 구운가 들어가면 거기 CCTV 다 그럼요. 돌렸겠죠 사실. 네. 예. 그래서 저는 통일교가 나름대로 자료가 사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자료 놔버리고 거기에 어친데 덕진격으로 이제 그 증거 인멸 뭐 윤용호에게 이제 접촉을 시도했잖아요. 이제 그게 걸려가지고 이제 구속까지 돼버렸는데 카톡 저는 내용 막 이런 것도 윤용호 있고. 본부장과 통일교 측이 이제 그럼 자료를 꺼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게 앞서가지고 뭐 이게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뭐 그랬었다라고 민중기 특검을 좀 보호를 하셨는데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쨌든 너무나 감싸고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민중기 특검 발의를 시킨 거잖아요. 그거 민주당하고 조국당하고 해서 하셨잖아요. 저희도 안 껴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이 특검에 대해서 추천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책임을 좀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경찰의 수사를 못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끼워주기가 좀 애매했거든. 예? 제가 경찰을 못 맡긴다는 부분은 경찰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민중기 특검 지금 언론이 이렇게 주목하고 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재수 사건을 받았는데 4개월간 묵혔다. 왜 묵혔냐? 윗선이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요. 윗선이 막았대요. 그래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 했는데도 안 하다가 야 그래도 이거 사건 번호라도 남겨야 된다고 끝까지 수사팀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나마 사건 번호만 남겼다는 겁니다. 그 정의로운 검사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아무튼 외근했다 그런-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만약에 이걸 안 하고 특검이 안 하고 경찰이 하게 되면 그 윗선이 아니 특검도 막는 윗선인데 경찰하는 못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저는 민주당만 연루됐다고 보진 않아요. 예, 여야 정치권 모두가 연결된 아주 그 기성 정치인의 검은 뿌리가 나와야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확 다 뽑아버려야 돼요. 개혁신당만 좀 자유롭다는 그런. 아니 때마침 슈퍼챗이 터졌는데 성남총각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한학자 총재님 개혁신당에도 후원을 해주세요. 왜 개혁신당만 빼냐고. 근데 이렇게 보내줬어요. 우리 그 삼남매 정당 개혁신당도 네. 사실 또 모릅니다. 또 그 유력한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예? 김성렬 최고. 예, 몰라요. 불똥 칠지. 저는 통일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게 3명이라 애매하긴 아니 사실 우리 해요. 특감할 때도 내가 좀 마음이 애처로워요. 네. 우리 삼남매 정당이라서 그래 의석수로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했을 네. 때 우리가 과연 특검을 할 때 우리 삼남매 정당도 우리가 같이 합의에 토론에 끼워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니 농담으로 이게 치는데 중요한 게 진지하게 뭐냐면 받으니까 안 그러네. 민주당과 국힘이 다 이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요. 이 사안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 개혁신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네.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특검 한번 좋네. 추천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름이 서서히 이게 한 번에 끝나려면 오늘 그냥 15명 한 명을 나오고 뭐 그냥 마무리되면 마무리될 이게 뭐 진행되겠죠. 뭐 수사 이제 진행되고 할 그 텐데 어디를- 한 명. 언제가 네. 기다려야 되냐면 네. 이제 이 15명이 이제 그 수사받으러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기자들이 지금 뻗치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기자들이 사진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 2명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15명 다 거의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뭐 그냥 네. 저희 뇌피셜을 드린 점이 다 네. 친문입니까? 친문. 친문 관련된 분들이세요? 그때 당시 제가 유력 정치인들? 제가 보니까 네. 그래도 리스트를 보면서 미소가 좀 지어지는 게 음. 뭐 친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쪽은 이제 훨씬 이후니 좀 지나서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없이 수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도 아니고 조국 혁신당도 아닌 다른 정당에서 이제 하는 우리하고 서클이 사이가 좋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저희가 소식 나온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요거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방선거 전재수 의원은 이거는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공학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정치 공학적으로 봐서는 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론이 평가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론 평가. 요 정도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이 뭐 나름대로 소명하고 뭐 수사해봤는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00명이 있는 행사 갖고 축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거기 다 행사 사진 있고 영상 있고 600명이나 모였으면 다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뭐 불가리 까르띠에 씨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물 좀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재수가 제대로 해명하면은 네. 탄력받고 또 부산시장 오히려 나가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제대로 못한다. 네. 그럼 어떻게 나가겠어요? 아니 민주당 자체에서부터 그러면 너 재수야 너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본인이 어떻게 증명해? 내가 안 받았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받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죠. 그 증거를 빼야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았다는 증거를 근데 최근에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네. 이날 뭐 600명이 있는 그 행사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전재수 장관이 그날에 자기 동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네네네, 들어서 네네. 거기에 대해서 뭐 증명할 수도 있고 제출 나는 그때 당시 뭐 강원도가 아니라 뭐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 뭐 어디에서 나고야에서 열린 회 그 행사에 이분이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전재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괜찮게 지금 해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해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완전히 반대로 봐요. 아, 이게 왜냐면은 반대라네. 뇌물죄라는 기껏 거를 뇌물죄라는 하부터 거를 너부터 얘기해.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쌍벌죄예요. 그래서 준 사람도 부정을 하고요, 받은 사람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물죄는 좀 특별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좀 약해요. 정황 증거만 가지고도 기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전재수 장관이 나는 무죄다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이거를 반박을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거기에 갔고 그 다음에 해저 터널이라는 명분이 있고 그리고 그 줬다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야.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전재수 의원이 나는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특검이 만약에 특검으로 할지 경찰로 할지 모르겠으나 수사기관이 이거에 대해서 그래 그냥 그 말이 맞네 하고 대충 넘어가서 또 기소 안 하고 항소포기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짧은 기간 안에 6월 3일 전에 기소냐 불기소냐 나오기도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철저한 수사를 하게 되면 시간은 더 갈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든 경찰이든 기소는 해야죠. 네, 저는 이런 뇌물죄 이런 특히 통일교가 지금 종교 집단이 정치에 관여하는 아주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쉽사리 넘겨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돼요.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전재수 장관 말고는 부산 쪽에 대안이 없죠. 부산시장에. 대안이 없다니요. 우리가 여당인데. 차라리 오히려 조국 대표가 나오면 나왔지 민주당 조국이 쪽에 민주당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범여권으로 3년은 짧다 해서 쳐서. 3년 다 지나갔잖아요. 네. 다 지나갔잖아요. 할 일 했잖아요. 아니 누가 나와요? 박수 그러면? 쳐요. 만약 조국 전재수 잘했어. 의원이 이 의혹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 부산시장 누가 있어요? 인물이. 아니 지금 부산시장 하겠다고 줄 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인지도나 아마 줄을 서 있지 않을까 네.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민주당에서 이게 바라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솔깃하네. 좀 상당히 괜찮으신 분이라고 뭐 민주당에 있지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쪽 그 야당 여당 다 되게 좋은 분이라는 예.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은 아마 아까 앵커님께서 너무 이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아니 안 받은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또 변호사시잖아요. 네, 이거 사실 예.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내 이제 만약에 지방선거 출마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걸려가지고 뭐 공천 안 돼. 미안하지만 뭐 가장 유력주 뭐 주자였지만 못 줘. 이렇게 또 민주당에서는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또 제3의 인물들이 지금 뒤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15명 중에 뭐 다행히도 뭐 이렇게 친명 쪽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주의를 해볼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속 편하게 정말 엄중
수사해라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 제기도 살짝쿵 해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예. 정치적인 결단이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하자고 하면은 하시오예요. 예. 그렇잖아요. 해요. 대신 뭐 전제가 있지. 이제 국회에서 합의가 되어가지고 오면 아 그게 항상 문제예요. 국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지금? 약간 예, 네. 양당이 합의하기 어려우시니까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래 이번에 좀 3만매 정당 좀 해봐 한번. 예, 그래, 저희가 그래. 한번 공정하게. 예. 개혁신당이 이번에 특검에 좀 앞장을 서서 네. 좀 공정하게 이쪽도 저쪽도 아니게 좀 네.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